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정선거 A웹과 아주 관계가 깊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아공이죠. 지원 중단한다고 합니다. 내년 G20의 초대를 거부했고요. 중국 전기차 및 히토리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친 트럼프 연구소가 주최하는 미국의 국제민주연합 회의에 이게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면은 부정선거 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 간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FBI 국장이 방한 뒤에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을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압력이 지금 걸리고 있다. 자, 쿠팡이 고객 정보 3,370만 개를 해킹당했습니다. 이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될 겁니다. 정청래가요, 윤어게인은 반헌법 세력, 반민주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원 체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어겐, 윤 어겐 구호 외치고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하는 유튜브들 집회 참가자들 싸그리 다 전원 체포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내가 되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합심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태극기 세력을 제거하고 내각제 개헌 뿐만 아니라 한국을 친중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작도 있구나 하는 그런 속셈을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노 차이나, 노 노스 코리아, 노 커뮤니즘, 공산주의 싫어요, 이런 활동을 하고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저는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친중할 때 반중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박사모들이 저를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시키는 작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떵떵거리고 사는지, 한국의 역사, 정주영 회장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그리고 한국 소식 이런 걸 담아가지고 지금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해외에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국내에서 쏘면 방해를 하니까 해외 주파수를 사는데 요즘 달러가 뛰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도 해가지고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도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소중합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G20에 남아공을 초청을 하지 않고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백인 학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G20에 초청 안 한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A웹 전자개표기를 수출하는 데가 A웹이죠. 그 A웹 회장이 남아공 사람이고 세계 선거재판회의가 남아공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또 남아공 기업이고, 그러니까 유럽의 로스차일드가 유럽의 딥스테이트 예수의 요쪽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우리는 단순하게 폭격하고 하는 게 단순하게 마약 때문에 공격하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네수엘라가 이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는데 이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그, 그 부정선거하고 하는데 앞장선 거점이 베네수엘라였다면은 여기 지금 아프리카, 아프리카, 중동 중동은 아니지. 아프리카 요쪽에 이제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데는 이 남아공이 거점이었고 아시아는 한국이 거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지원 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A웹 관련 각종 정보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넣는 건 아닌지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1월 23일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나가지고 지금 한 개 한 개씩 뭐가 착착착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72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했어요. 마두로 정권이 태양의 카르텔로 이 마약 자금이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한 4천조 원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은행에 보관하고 있대요. 이 자금과 마약을요 외교 행랑으로 전 세계 베네수엘라 대사관으로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72개국에서 좌파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도록 부정선거에 기여하고 각 나라의 언론을 매수하고 친중국 성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한테도 거액을 집어주고 그리고 미국의 CIA, FBI, 국무부, 국방부 거기 요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미국의 언론인들, 연예인들, 영화배우, 대학교 교수 등등등 전부 다 이 자금으로 다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중국에서 온 자금, 베네수엘라에서 온 자금이 누구한테 가냐면 조지 소로스한테 가가지고 그 블랙 라이프 매터스인가 그때 흑인 폭동 일어나는데 그 자금이 다 거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내부에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자금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올라오고 하나는 중국 공산당에서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BI가 7월 달에 중국 해커들, 중국 안전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안전부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해킹하고 미국의 전산망들을 해킹하고 기관망을 해킹한 그 범죄자들을 7월 달에 이태리에서 5명을 잡았는데 이거를 지금 11월 달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까지요. 국무부, CIA, FBI 등 미국 정보기관에 심어져 있었던 딥스테이트 멤버들,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바이든 이쪽의 멤버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스탄 등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정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가지고 온 보고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카터 재단의 그 부정선거 감시단은 그게 빌 클린턴이었답니다. 그 빌 클린턴이 한국의 카터 재단의 책임자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자로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래 왔다 가가지고 부정선거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런 카터 재단이나 요런 데서 이제 그 민간 기구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를 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모사한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카터 재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오고 공식적으로는 빌 클린턴을 한국의 선거감시단으로 한 명 보낸 거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갔는지 전혀 모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쓴 보고서가 미국의 정부기관에 확 다 돌아버리니까 모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썼던 그 정보 보고서는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는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죠.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 타라워, 고던창, 깅리치, 하원 의장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인터뷰도 미국의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기고문도 쓰고 그렇게 하고 이 SNS 가지고 끊임없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각종 이런 단체들,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야, 우리 너무 늦게 알았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보 보고를 받는 게 지금 한 달, 2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이 올리는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도 이제 알았고 부정선거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다 이제 피하 식별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고르고 엄선한데도 간첩들이 있었다. 자, 그러고 나가지고 그 한국의 에이펙 바로 하기 전에 10월 말쯤에 10월 중순쯤에 이제 케빈 킴 대사 대리를 한국에 보냈는데 지금 이제 케빈 킴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억지뿐만 아니라 중국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의 핵잠수함은 대중국 견제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서서히 뭔가 안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스탄이나 타로 박사나 뭐 고든창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SNS로 보내고 편지 써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아니 뭡니까 문자로 보내고 뭐 그런 정보들이 수집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라가니까 야 CIA나 국무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하고 한국에서 모스탄이 갖고 오는 보고서하고 이거 왜 이리 달라? 이래 되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보고서 쓴 놈들 추적하고 그러니까 국무부나 CIA, FBI의 그 간첩들을 이제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청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 식별을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야 집중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고 FBI 국장이 한국에 왔다 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 중국 간첩들을 잡은 거를 지금 뭐 공개하고 뭐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완전 줄도산하게 생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기후 위기가 사기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 야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광 패널 사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줄보도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안 팔리는 게 이제 팔릴 만큼 팔린 것도 있겠지만은 맨날 불나고 뭐 배터리 폭발하고 뭐 문이 안 열려가지고 뭐 그냥 타 죽고 이런 기사가 끊임없이 났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화재로 타 죽은 사람들 기사가 연일 나오고 하니까 뭐 셀프 화형이죠. 사고 나면 문이 잠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지. 중국산 전기차 한 대에 약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탑재되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망하면요. 중국산 배터리 업체, 반도체 업체, 타이어 업체, 전자장비 업체 전부 다 줄도산합니다. 중국이 전기차 업체들이 부동산, 금융 등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하나가 망하면요. 줄부도 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배터리 응급제, 양극재 업체들도 줄도산하겠죠.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130개 중에 뭐 BYD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줄도산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식량 자금난이 93%에서 5%로 뚝 떨어졌는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달러 가지고 샀는데 달러가 떨어졌대요. 무역 적자가 지금 나고 있고요. 기업 줄부도 1대1로 돈 탕진 등으로 달러가 고갈돼서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고 뭐 다 회사에서 잘리고 부동산 폭삭 망하고 은행에 돈 넣어놨다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은행 통장 찍어 보니까 돈이 제로가 돼 있어. 뭐 그러대요. 돈 다 떼먹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 가가지고 그냥 빨간 딱지 부시고 차압해가지고 그냥 뺏는 겁니다.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관원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올 겨울에 대량 아사 및 동사를 할 겁니다. 한 수억 명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 인구가 8억 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난 뭐 3년 동안 콜레라가 아니고 뭐 코로나 때 한 5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도시에 1, 2억 명 정도 굶어 죽으면은 중국 인구가 뭐 5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Y타임즈를 보면은 농민공들이 대규모로 귀향을 하는데 이제 방치하면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시골에는 더 먹을 게 없이 농사도 안 되고 뭐 일자리는 더 없지. 저기 도시에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면 뭐 농사가 되나 농사도 안 되지. 중국의 백지슈 3주년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베이징. 그리고 지금 김상순 TV를 보시면 투석전, 육박전, 경찰차 전복, 해남도, 소수민족 집단, 농민 폭동, 혼쭐난 공안, 혼비백산 도주 뭐 이러고 있고 지금 홍콩
요 김상돈 TV 가서 보세요.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나가지고 몇백 명이 타 죽었습니다. 8개 동 중에 7개가 불이 타가지고 생쥐옥이었다. 뭐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에서 교량이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다 부실 사고, 부실 공사지. 도로가 붕괴하고 교량이 붕괴하고 뭐 철도가 뭐 끊어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가 장기 이식을 합법화한대요. 신생아 장기 적출하고 있고 뭐 매년 아동 청소년 실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가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장기 매매 당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 그 저기 제품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국산 식자재 사지 마시고 비싸도 이거 한국산이냐 중국산 물어보고 무조건 한국산만 먹으세요. 중국산 그 식자재에서 농약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 화학물질로 떡이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여기 마약 먹고 죽거나 중국산 오염 농약에 오염된 뭐 그거 먹고 죽거나 여러분 나중에 이따이 병 걸립니다. 중금속에 오염돼요. 그 중국산은 절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토류 독점도 깨진다. 안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제품이 중국산 판정받고 160% 관세를 두들겨 맞았어요. 이제 사형 선고다. 자 미국 유럽 국가들은요 자국 내 히토류 광산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 히토류 업체들은 수출길도 막히고 중국 내 전기자동차 폭망으로 중국 내 배터리 산업도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히토류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썼다가 미국에서 관세 폭탄 맞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중국산은 안 쓰겠죠. 한국은 미국에서 히토류 사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내 히토류 생산 업체들이 줄부도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FBI가 국장이 한국에 왔다 갔죠.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중국발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한국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원, 평택 등 공공기지를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을 그전에는 그냥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일반 이적죄로 지금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대요. 자기의 아버지가 그 중국 공산당 뭐 간부인가 그런데 이제 씨알도 안 맥히는 거야. 2025년 11월 27일 날 기사인데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겁에 질린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거 이재명이가 임명한 사무총장입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내부망 외부망 연결돼 있었다. 해킹이 가능하다. 뭐 실토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임직원들 줄줄이 이제 금융제재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1대 대선 결과를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53%, 당일 투표 53%, 이재명이 38%인데 사전 투표는 김문수가 26%, 이재명이 63%. 김문수가 인기가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나요? 이게 다 해킹이라는 이야기지. 해킹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갑자기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우리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한국산 인버터도 한국산 사라 그러고 있고 지금 한전에서 갑자기 중국산 CCTV 전량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도 갑자기 중국 그 애들의 일반 이적죄 그 구속 기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강경하게 바뀌는 게 지금 이재명이 목에 그 엄청나게 이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목줄이 눈에 보이는 목줄이 아니고 피아노 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피아노 줄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발버둥 치면은 칠수록 목을 파고들잖아요. 그 쭉 잡아 당기면 목을 파고드니까는 뭐 아파가 팔딱팔딱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엄청나게 심한 압력이 걸리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쿠팡이 개인정보 3,370만 개를 유출당했습니다. 해킹 당했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털렸다고 하는데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는 안전하다 하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있나? 다 털렸겠지. 자, 쿠팡 통신 3사 선관위 직원 해킹. 북한과 중국의 인터넷 해킹이 크게 달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대외 공작기관 안전부의 해커들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해킹하였다가 FBI에 의해서 이탈리아에 체포되는 등 중국과 북한의 해킹이 크게 달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인터넷망을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리테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중국 공산당과 혹은 뭐 중국 삼합회, 중국 범죄 집단 삼합회 등에 넘어가서 동선이 노출되고, 이게 물건 산 사람의 동선이 노출되고,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 뭐 모든 게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납치하고 장기 매매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가 장기 매매 합법화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알리테무 차량에다가 마약 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할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겁이 난다. 납치해가지고 야 돈 얼마 보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범죄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 영국이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해가지고요. 그 중공애들이 정치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한국 국민들은요, 각종 반중 집회 시 CCP 아웃만 외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목표인 중국과 인터넷망을 차단하라고 한글과 영어로 써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면은 많은 국민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중도층까지 호응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의 모든 정당의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시키라고 여러분이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이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뭐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 등 보수 정당들이 현수막 딸 때 중국과 한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하라. 이런 현수막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공과 인터넷망이 단절되면 부정선거를 쉽게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론 조작도 불가능해지겠죠.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도 개입을 했고요. 이건 2023년에 나온 기사고요. 중앙선관위 직원 해킹 당해가지고 업무 정보가 전부 유출됐습니다. 이건 2024년 KBS 9시 뉴스에서 때린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DU 포럼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IDU는 인터내셔널 데모크라시 유니언으로 국제 민주연합 포럼인데, 글로벌 보수파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행사로 올 하반기에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가 적극 지원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 등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뭐 한미 보수정당 소통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부정선거 척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국내 일정이 어쩌고 핑계를 대고 지금 뭐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그 거짓 정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의 정당의 대표가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러이러한 독재를 하고 있다, 언론 탄압하고 있고 교회 탄압하고 있고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증언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볼 거, 전 세계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뭐 또 별도로 인터뷰하겠죠. 그러면 외신을 타고 한국에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인데 왜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준비됐습니다. 정권 갈아봅시다.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뭐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 좀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 좀 상당히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해. 그리고 지금 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 상당히 지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고통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뭐 이랬는데, 말은 그래 하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말은 그래 하는데,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줬죠. 상급 국가 기밀이 담겨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이제 경찰에 국가보안법 이적죄나 여적죄로 고발을 하고요. 민주당이 북한의 간첩 정당이라고 전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북한하고 연결된 간첩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시켜 달라고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들이 뭐 해산을 시키든 안 시키든 뭐 경찰 조사를 하든 말든 간에 그러면 이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는 겁니다. 북한 간첩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면은 이거는 무혐의가 처리되겠죠. 내란죄 프레임이 깨진다고. 그리고 북한 간첩 정당에게 지방선거를 내어줄 수는 없다. 각 지역에서 중국인을 몰아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 전국을 돌면서 전국 중장년층, 보수화된 2030, 친중 정책에 논란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국제적인 감각도 없고 대통령감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판검사들은 자기 생각이 없거든. 남이 써주는 거 보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가가지고 그 국민의힘하고 그 미국 공화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읍시다. 내년 뭐 2월이나 3월이나 지방선거 앞두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공화당 그 정치인들을 한국이 대거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업무 교류 협약식을 하고 기자회견 때리고 하면은 그러면 어찌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 여론이 확 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그늘에 있는 것 같고 김무성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과 문재인은 부산 경남중학교 동문으로 김무성이 1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재인을 고발을 못하게끔 막는 게 김무성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오너가 김무성이라 하더라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정청래가 윤핵관을 지지하며 외치는 자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법원을 압박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간에 내란죄를 유죄를 만들고 구속시키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윤핵관 유튜브 집회 세력을 모두 내란 동조 세력으로 구속시키려는 전략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 스파이 팀들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 청년 및 보수 유튜버들을 윤어게인 쪽으로 몰아가서 모두 체포하려는 계략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극기 세력이 없어지면요 중국 공산당과 협의해 가지고 적당하게 민주당과 싸우는 척하면서 권력을 양분하겠죠.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든지 그래가 자기들 태극기 애국 세력을 없애버리고 적당히 뭐 권력을 나눠 먹는 뭐 그런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획을 뭐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동혁 대표가 말은 민주당이 내란 정당입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아니 실제로 문재인이가 북한에 국가기밀 담긴 USB를 넘겼잖아. 간첩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발을 하면 되는데 고발을 안 해. 고발을 안 해. 왜 그러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비상계엄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왜 그러냐? 윤핵관 세력이 왕창 어느 순간 많아지면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윤핵관 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이는 거야.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집회 나갔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사람들 없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죄 그냥 그 때려버리고 사형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원래 처음에 내각제 개헌 하겠다고 약속하면은 그냥 저기 탄핵 안 될 겁니다. 뭐 그래 했는데 내각제 개헌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끝까지 대통령제 고집하고 버티니까 탄핵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핵관 하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국민의힘은 적당하게 민주당하고 권력 나눠먹고 중국 공산당하고 협조해가지고 적당히 정권 주고 받고 요런 거를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야. 왜? 문재인이가 간첩죄로 이거 한 거 이거를 고발을 하고 선동하고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저기 북한하고 연계된 간첩 정당이다. 계속 그 이야기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뛰어나갈 거고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 거 아닙니까? 어? 야, 북한 간첩 애들이 대통령을 이거 내란죄로 넣었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은 석방이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정치 재판이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해. 내가 김문수 후보 쪽에도 사람 시켜가지고 문재인이를 간첩죄로 이거 이적죄로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다시 뜰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접수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 쪽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문재인이만 빼고 다 반국가 세력이래. 이재명이만 반국가 세력이래. 문재인이 빼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은 손 안 대고 이재명이만 손 댈라 하다가 지금 저래 됐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은 문제없고 이재명이만 반국가 세력이고 황교안도 그러고 있고 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적당히 그냥 그 저기 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 싸그리 그냥 윤어겐 뭐 거기다 해가지고 내란 동조죄로 해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내각제 개헌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중국 공산당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같이 돌아가는구나. 이놈들이 문재인이하고 김무성이하고 충분히 짰을 수가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서부지법 사태는요, 여러분 경찰의 공작에 아무래도 봐도 제가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샤시 문 열어주고 쭉 밀고 들어가라고 비켜준다고 뒤에서 들어가자 하고 애들이 또 우르르 밀고 들어가고 경찰이 비켜주는 팀이 있을 거고 밀고 들어가는 팀이 있을 거고 애들이 못 모르고 들어갔을 때 딱 샤시 문 딱 내려버리고 애들 잡아들이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리 부는 사나이 있죠. 그 쥐떼가 많이 끄니까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부니까 쥐떼들이 쭉 따라가지고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지고 뭐 강물로 뛰어들어가 다 죽었다나 뭐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좌파 선전대가 윤핵의 피켓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보수 청년들, 보수 유튜버, 보수 단체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반중 구호가 못 나오게 틀어막는 효과도 있고요. 가두리 양식장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유죄를 만들고 어거지로 해가지고 윤어겐 집회 참석자들을 모두 내란 선전 선동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아니면 다른 걸 엮어가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한국의 태극기 애국 세력을 씨를 말리려는 공작이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조하는 것도 더불어 국민의힘의 장동혁하고 김무성 그쪽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 넘긴 거 이거 이적죄로 하면은 내란 선전 선동 내란죄가 깨지거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되겠죠.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싸그리 씨를 말리려는 공작이 중국 공산당, 문재인이, 김무성이, 국민의힘 이렇게 삼각 트로이 체제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재인의 호위무사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윤어겐 구호미 피켓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걔들이 좌파에서 침투한 간첩일 수도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옆에도 간첩들이 많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고 꽂아놨는데 그 안에도 간첩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면서 여러분이 안 다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윤어겐 그거 외치면 안 되고 그 윤어겐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반중 시위를 하니까 지금 저기 BBC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방송을 했죠. 내가 외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국 내 정치 파벌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집회 군중이 아무리 많아도 외신 기자들이 쓸 소재가 아니다. 내용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중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이 간단하다는 거고 그리고 기사를 쓰면은
뭐 한국에서도 반중 집회가 일어났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든지 신문을 사본든지 하니까 기사거리가 되고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자는 구호를 들면 기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독재자, 부정선거, 범죄자, 살인마가 마두로, 김정은, 시진핑이니까 이재명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팻말을 만들면 외신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이재명은 한국의 마두로, 이재명이 이제 코리안 마두로, 이재명은 한국의 김정은, 이재명 이제 코리안 김정은, 이재명은 한국의 시진핑, 이재명이 이제 코리안 시진핑,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스톱 디스트로잉 디모크라시, 친중 정책을 중단하라, 스톱 프로 차이나 폴리티스, 부정선거를 중단하라, 스톱 더 일렉션 프라우드. 그리고 피켓 1은 이거 한국어판인데 시진핑, 마두로, 김정은, 이재명, 부정선거, 독재자, 살인마, 언론 탄압 요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요것만 딱 봐도 아, 이재명이가 시진핑이 김정은이 마두로하고 같은 놈이고 부정선거, 독재자, 살인마, 언론 탄압하는구나 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시진핑, 마두로, 김정은, 이재명의 노란색 치고 일렉션, 프라우드, 뭐 딕테이터, 킬러, 스프레션 오브 더 프레스, 뭐 요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 돌리면은 전 세계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Suppressing the press. 문재인은 북한 간첩 정권. 문재인이 이제 노스 코리안 스파이 레짐. 이재명은 중국 간첩 정권. 이재명 이제 차이니즈 스파이 레짐. 뭐 요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니면은 그러면 이제 저들의 계략에 안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붕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어겐 구호는 좀 이따 돌리고 윤어겐 피켓은 나중에 들고요. 일단은 목적은 숨기고 요런 거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중 집회 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취소하라. 이런 거를 현수막을 들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중국인 범죄자 수입 자유화 철폐하라. 경찰은 중국인 운전면허 허용 철회하라. 정부는 중국과 인터넷망을 차단하라. 뭐 중국 물류기업이 물류 배송을 중단하라. 뭐 개인정보가 중국 범죄단체에 다 넘어간다. 뭐 등등. 요런 것들을 각 정당에서요. 우리 보수정당 있죠. 자유민주당 뭡니까 자유와 혁신 자유통일당 뭐 등등 이런 정당에서 전국에 현수막을 붙일 때 중국은 무비자 입국 취소하라, 뭐 중국인 범죄자 수입 자유화 철폐하라 이런 거를 붙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중도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이런 거는 화들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우 내 아이가 걱정돼요. 중도 특히 여성들이 확 집회에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전국에 사거리에 걸고 피켓을 들고 그런 구호를 외치면은 이재명 정권이 빨리 붕괴되고 더 많은 집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외신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윤어게는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봤을 때 그 기사거리가 안 되고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거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야 너 왜 민주주의 탄압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하게 피켓 들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싸그리 다 잡혀갈 수 있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16만원이고요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주문 문자 010-2130-9642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거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 중인데요. 이거 뭐
저희 쪽에 사시면은 교보에서 사시면은 그 수수료가 40%가 교보나 쿠팡으로 가고, 저희 쪽에 사시면 그 수수료가 이쪽으로 오면은 서울 청계광장 옆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 비용으로 다 충당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 쪽에 사주시면 좋고요. 이 책은 저자이신 안재철 우리 재미교포께서 미국에서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20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사들인 거예요. 그거를 칼라화 해가지고 한국에 없는 사진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두 개 국어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용으로 좋다. 자, 하나님의 보화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윤호겐 피켓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현수막을 전국에 달아주십시오. 그런 피켓을 들어주시고 그런 구호를 외쳐주시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불어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